승무. 자, 승무는 여기 시 작가 보면은 또 조지훈이죠. 그래서 승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님들이 추는 춤을 비구니, 특히 그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여자 스님들인데 그분들이 추는 춤을 승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세속적 번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속세를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그걸 승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보면은 종교에서 보통 그 스님들은 그럼 뭘 하면서 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님들이 거기서 살면서 하는 것들은 주로 말 그대로 속세에 대한 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도를 깨달으면서 왜 부처님의 이 머리에 보면 이마에 점 같은 게 하나 있잖아. 그게 보통 점이 아니라 해안이라 해서 깨달은 걸 얻었을 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거거든. 그런 걸 얻고 싶고 그런 도를 깨하고 싶어서 스님들이 거기서 지내시는 거야. 절에서 구도자들이라고 그러잖아. 구도자들. 근데 그분들 중에 비구니 스님들이 춤을 추는 보면서 그런 슬픔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얇은 사하이한 곡갈은 이렇게 되는데 얇은 사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하이한 나빌레라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고유어를 살려 아름다운 고유어를 상징하는 거지. 고유어의 묘미를 살렸다. 그런데 얇은 사하이한 곡갈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춤을 추려는 모습, 춤추려는 모습을 얘기해요. 춤추려는 여성의 모습.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고 그런데 얇은 비단으로 만든 곡갈에 감추고 그래서 왜 그 승무할 때 보면 스님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들 곡갈 모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파르라니 감추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을 그다음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시어들이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렇게 되는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대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운데 서럽대. 그럼 이건 무슨 법이야? 여기 나오는 거 역설법이죠. 역설법. 이런 역설법을 통해서 그러면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바로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여승의 그런 슬픈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서 뭐를 느끼냐면 서글픈 심리, 슬픈 심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빈대 황촉, 빈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 빈대. 그러니까는 사방이 보이게 높이 쌓아 만든 곳에 높은 대 그런 곳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배경, 시간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동리 윗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삿불이 저볼린 왜 씹어서니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설 듯 날아가며 춤추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빠른 춤을 추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서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까만 눈동자를 살포시 들어서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승의 외면에서 내면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춤추는 모습이잖아. 그런데 못 오고 그랬으니까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눈물. 그러니까 곧 세속적 자꾸 잘못 쓴다. 세속적 번뇌 이렇게 얘기해요. 세속적 번뇌. 세속적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 번뇌. 그러니까 고운 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그래서 요 부분이 주제인데요. 세사에 세상일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라고 했으니까 세속적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스님이 됐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그런 구도를 하는 과정이 힘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속세가 얼마나 그립겠어,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다시 승화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휘어져 감기고 다시 접어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얇은 사이와 국가는 꼬이 접어서 나빌레라. 그래서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자 춤이 끝났어. 그래서 깊은 밤이 된 거죠. 난 뒤의 깊은 밤 얇은 사이와 국가는 꼬이 접어서 나빌레라.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 그래서 수미상관을 통해서 형태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춤의 여운을 느끼게끔 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절정과 교목과 그다음에 세 편의 시간 나와요. 나오는 걸 쭉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세요. 잠깐 살짝 지울 동안 짧으시니까 노도를 훑어봅니다. 자, 절정부터 볼게요. 절정은 이육사 시인이 쓴 건데 이 절정이나 교목이나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이 세 작품은 절정하고 교목은 이육사 시인 거고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은 시문 시인의 시야. 그죠? 그래서 이 세 편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항시예요. 저항시. 그럼 저항이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일제강점에 대한 저항. 일제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 이육사나 윤동주가 1940년대, 30년대 말부터 40년대까지 활동했던 주된 저항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절정도 매운 계절에, 그러니까 매운 계절은 언제요? 바로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만큼 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운 계절에 채찍이잖아요. 그럼 일제강점기의 채찍이니까 이건 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거. 마침내 그래서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서 그 탄압에 못 이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온 거예요. 북쪽까지 갔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간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북방을 수평적 한계라고 그래요. 수평적 한계. 갈 때까지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북방은 주로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만주 지방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이야. 이거는 어디냐? 수직적 한계라고 하는 거야. 수직적 한계. 그래서 북방으로 갈 때까지 갔고 거기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그쵸? 한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리빨 칼날진 그 위니까 바로 이게 절정이에요. 이게 절정이에요. 절정에 다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절정은 극한 상황을 얘기해요. 극한 상황에 다다를 때까지 갔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무릎을 꿇는 동작은 보통 둘 중에 하나죠. 기도를 드리거나 용서를 드리거나. 그럼 여기서는 용서를 드리는 거였어요?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기도를 드리는 거야. 어디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데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세기가 디딜 곳조차 없다. 근데 무릎을 꿇을 만한 공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극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처지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화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그 당시에 조선의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이러면 그래서 갈 때까지 갖고 더 이상 뭐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잘 되게 이것들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드릴 장소조차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눈 감고 생각할 수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눈 감아 생각해 본다는 게 눈 감고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싶어.
그러면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자, 별표 쳐놓고요. 이것도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인데 왜 역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냐면요. 여기서는 차가운 이미지, 강철이잖아요. 차가운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차가운 이미지하고 희망의 이미지. 그래서 겨울은 강철이라는데 겨울 강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된 무지개 긍정적인 이미지죠? 긍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겨울은 강철에 대한 무지개인가 보다. 표현법은 역설법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거에 긍정적인 게 나오는데 왜 부정적인 것과 같은 긍정적인 거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강철 같은 겨울. 그러니까 이 겨울은 혹독한 현실이죠. 혹독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이야. 겨울 속에서 그러니까 혹독한 강철 같은 겨울 속에서 뭐 무지개와 같은 희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혹독한 현실을 극복하는 뭐 좋은 방법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교목 나오죠, 교목. 자, 교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육사식이 되신데 되게 짧은 시죠? 짧은 시대도 불구하고 할 얘기 다 합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나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교목이라고 하면요, 엄밀히 따지면 보통 교목이라고 하면 이제 죽어가는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돼요. 마른 나무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는데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그러니까 푸른 하늘은 당연히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세계 소망이죠.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 그런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세월 아까도 얘기했어요. 계속 일제강점기에 저항시를 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월에 불탔으니까 이건 뭐야? 일제강점기에 고통스러운 현실이야.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된 거야? 그것을 견디고 살아난 거야. 굳은 의지죠. 그러면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봄도 꽃피지 말아라 절대 일제와 일제에 기대어 행복을 누리진 않겠다. 의지를 얘기해요. 의지. 그러니까는 친일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혹은 이 현실에 안주하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에 안주하고 살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그런데 낡은 거미집을 휘둘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독한 현실이에요. 혹독한 현실. 현실은 굉장히 혹독해요. 어려운 거죠.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그러니까 끝없는 꿈길. 꿈길이니까 희망이야. 그러니까 끝없는 꿈길이라는 건 뭐냐면 끝없이 희망을 꿈꾸는 거죠. 그런 꿈길에서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아예 뉘우침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그래서 검은 그림자 다시 또 어두운 현실이죠. 혹독한 현실.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속 깊이 거꾸러져. 마침내 호수속 깊이 거꾸러져. 거꾸러지는 거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차라리 죽겠다는 얘기야. 그럴 거에 편승할 거면. 그래서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처럼 뭐냐? 외부의 유혹 혹은 압력에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독한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제에게 절대 굴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날이 오면, 아니 뭐 어떤 초콜릿 말고 딴 거 써야겠어요? 어떤 초콜릿 쓰니까 지울 때 겁나 지저분해지네. 아니 지난번에 좀 편하게 탄산을 썼더니 탄산이 너무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어떤 초콜릿 쓰는 거예요? 어떤 초콜릿 지울 때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날이 오면 시문인데, 이 시문 작가가 쓴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냐면 상록수예요. 상록수. 그래서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농촌 계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육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하는 것보다도 의열단원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광복군, 독립군, 그 다음에 의열단 뭐 이런 테러리스트들, 우리는 독립운동가고 일제에 의하면 뭐 테러리스트겠지, 그치?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문 선생은 글로써 계몽을 시키겠다. 그래갖고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 스스로 독립의지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양반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쉬워. 이거는 아주 직설적으로 굉장히 남성적으로 얘기하는 시인데, 그날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날 뭐? 조국 독립의 날. 그러니까 조국 독립의 날, 광복의 날이지. 조국이 광복하는 그날! 광복절처럼 그날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강조하죠. 그래서 간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 그래서 요거는 가정법, 반복법. 그래서 화자의 염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삼각산은 그럼 뭐냐? 이 삼각산은 북한산 얘기하는 거야. 북한산. 원래는 북한산. 삼각산이 일어나 더덕실 춤이라도 추고, 춤이라도 추니까 의인법. 그 다음에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수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 전에 마지막 양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의인법. 용서 뒤집혀서 용서 좀 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강물이나 삼각산은 뭐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내가 죽기 전에 그날이 온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 봤어요? 왜? 은혜 갚은 까치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밤에 그 어떤 선비가 뭐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부러기가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그 까치 새끼를 구해줬더니 부러기 쏴서 죽였는데, 구해줬는데 나중에 집에 가다 이제 그 산속을 지나다가 어떤 불이 켜져 있어서 그 집에서 한밤 쉬어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앙구렁이, 그 구렁이 죽인 구렁이의 부인이었더라. 그래갖고 뭐 12시가 되기 전에 저 산 위에 있는 종이 울리면, 절에 있는 종이 울리면 널 살려줄 것이고 그랬는데, 그 까치가 12시가 되기 전에 그 종을 땡땡땡 울려받으면서 자신은 죽지만 그 선비를 살렸다는 그런 얘기처럼,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라도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설화를 비유하면서 자신의 희생의지를 드러낸다. 그런 설화 속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나도 어떻게 할 거야?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두 개로 끼어져 산산조각이라도 기뻐서 죽사면 오히려 무슨 하니? 나무리 효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나라가 독립했는데. 그래서 비장한 모습, 비장한 결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장미를 느끼는 거예요. 비장미. 그래서 광복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날이 와서 똑같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법, 반복법 똑같아요. 가정법, 반복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조합 이렇게 되는데, 육조합은 바로 지금의 광화문 광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화문 광장. 거기 있는 그 큰 거리, 종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종로.
다음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그래도 가슴이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데 생각만 해도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위에 앞장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몸의 가죽, 내 몸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만들어서 북을 울리겠다. 그러니까는 뭐야? 이것도 자기 희생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는 자기의 모습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습을 희생할 수 있다. 자신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에 앞장서 오겠다. 그래서 자신의 선구자도 태도를 드러나고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기뻐서 족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려까? 이거는 통해서 조국 광복의 간절한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 조국 독립의 광복이 오기만 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